그때 그 국민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는가? 국가가 무너질 위기 앞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나섰던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나라의 이름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희망으로 달리던 나라. 1990년대 초,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던 성장의 길 위에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컨테이너 부두마다 화물차가 줄을 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울리는 공장 경적은 이 나라의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야근 후에 도시락을 싸며 웃었고 청년들은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다라며 가슴을 폈습니다. 수출 1,000억 달러 돌파, 자동차와 반도체가 세계를 누볐고 코리아라는 이름이 세계 지도 위에서 반짝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울엔 고층 빌딩이 솟아올랐고 지방에도 산업단지가 세워졌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이제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은 늘 예고 없이 무너지는 법입니다. 1997년 초, 경제의 숨은 균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보철강이 무너졌고 산미, 진로, 대농이 뒤를 이었습니다. 너무 빠른 성장의 그늘 아래 과잉 투자와 부채가 쌓여 있었습니다. 은행의 대출은 부실했고 기업은 빚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외국 자본은 불안감을 느끼며 조용히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아시아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불과 몇 주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손가락 사이 모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매일 경고했습니다. 외환위기 초읽기.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국가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IMF라는 이름의 겨울. 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10억 달러.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국가의 자존심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IMF의 조건은 냉혹했습니다. 금리 인상, 긴축, 구조 조정, 개방. 기업은 무너지고 직장은 줄었습니다. 가정마다 실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신문에는 매일 부도, 퇴출, 해고가 헤드라인으로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절, 길거리엔 임대문의 간판이 늘어났고 지하철 안에는 초조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이력서를 들고 새벽 첫차를 탔고 누군가는 하루 종일 은행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IMF라는 단어는 이 나라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절망의 겨울, 가정의 이야기. 그 시절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접고 말없이 밥을 드셨고 어머니는 반찬 술을 줄였습니다. 아이들은 새 신발을 사달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그 말은 그때의 국민들이 서로에게 보내던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IMF는 돈의 위기가 아니라 삶의 위기였습니다. 어제까지 당당했던 가장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고 가정의 등불이 꺼졌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견뎠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1998년 1월 텔레비전 뉴스에 믿기 힘든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길게 늘어선 줄. 사람들이 반지와 목걸이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누가 시킨 것도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민 스스로 시작한 국가 구하기의 대장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반지를 풀며 말했습니다. 이게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아깝지 않아요. 할머니는 장롱 속 목걸이를 꺼내며 웃었습니다. 이건 젊은 날의 추억이지만 이제는 나라의 희망이 되겠지.
아이들은 저금통을 열고 작은 금 팔찌를 꺼냈습니다. 그 손끝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국이 하나로 금빛 물결. 그날 이후 전국이 움직였습니다. 교회, 학교, 군부대, 회사, 시장, 방송국. 어디서나 금 모으기 운동이 퍼졌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회사원들이 줄을 섰고 학생들은 용돈을 모아 봉투에 담았습니다. 가수와 배우, 스포츠 스타들도 참여했습니다. 평균 한 가구당 65g씩 351만 명이 참여했고 모인 금은 무려 227톤, 21억 달러어치였습니다. 그 금은 노가 외화로 바뀌었고 그 외화는 다시 이 나라의 숨을 잇게 했습니다. 그 놀라운 장면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CNN은 국민이 정부의 빚을 갚는다고 보도했고 BBC는 경제가 아닌 정신의 기적이라 말했습니다. NHK는 국민이 나라를 구했다고 감탄했습니다. 한 외신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이 먼저 희생을 선택했다. 이것이 진짜 금이다. 세계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곧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진짜 금을 발견했다. 그 금은 국민이었다. 금 모으기 운동은 단순한 경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국민의 정신이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날 국민은 외쳤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그 외침이 IMF의 겨울을 녹였습니다. 그 이후 한국은 구조개혁, 금융정비, 산업 재편에 나섰습니다. 기업은 효율을 배우고 은행은 투명해졌습니다. 2001년 8월 23일 대한민국은 IMF 빚을 전액 조기 상환합니다. 불과 3년 반 만의 기적. 세계의 경제지는 썼습니다. 한국은 IMF의 교과서가 되었다. 역사상 가장 빠른 회복. 그날 우리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바로 신뢰와 자존심이었습니다. 금은 녹아 사라졌지만 그 마음은 남았습니다. 그때의 국민 정신은 오늘날 K정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함께 버티며 다시 일어서는 마음. 그건 단지 경제의 힘이 아니라 문화와 국민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때 국민은 하나였습니다. 정치도, 지역도, 세대도 넘어서 단 한 가지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우린 끝나지 않았다. 세계는 지금도 묻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IMF를 이겨냈는가? 그 답은 단순합니다. 국민이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그때 그 국민 정신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 위기가 다시 온다면 우리는 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댓글에 남겨주세요. 1번. 나라를 위해 무조건 동참한다. 2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정하게 외면한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